수강대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을 대표하는 4명의 타자를 모아 일컫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6년간 활약하며 아시아 타자 최초로 여러 차례 EGBC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SSG 랜더스에서 통합 우승을 한 그는 끝까지 야구를 사랑했던 선수입니다. 오늘은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달려온 야구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추신수는 그의 외삼촌이었던 박정태 선수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중, 부산고를 거치며 투수와 타자를 겸한 전천후 선수로 활약했고 대통령배 2연패와 청소년 국가대표팀 발탁, 대회 MVP 수상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하게도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 연고팀인 롯데자이언츠의 1차 지명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청소년 대표팀 활동을 마친 직후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시애틀은 당시 16억 원에 해당하는 137만 달러를 제시했죠. 그만큼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던 유망주였습니다. 마침 박찬호의 성공으로 미국 진출이 붐을 이루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추신수는 더 큰 무대를 향한 도전을 선택했고 이 결정은 그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게 미국 땅을 밟은 추신수는 본래 투수 유망주로서 주목받던 선수였습니다. 당시 평균 구속은 시속 140km 언저리였지만 한국 고교 무대에선 드문 자완 파이어블로로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시애틀 메리너스는 그의 타격 재능에 더 큰 가능성을 보았고 결국 그는 방망이를 주로 들게 됩니다. 2001년 루키리그인 ACL 메리너스 소속으로 첫 시즌을 치른 추신수는 단숨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킵니다. 3할이 넘는 타율, 4할 2푼의 출루율, 5할 1푼 3리의 장타율, 그리고 OPS는 0.933으로 51경기 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즌 말미엔 싱글 A로 승격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갔죠.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갑니다. 꾸준히 3할 안팎의 타율과 준수한 도루 개수를 기록하며 매년 높은 OPS를 유지했죠.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출루율의 가치가 부각되던 시기였기에 추신수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시애틀의 간판 스타 스즈키 이치로의 잠재적 후계자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트리플 A로 승격된 추신수는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시애틀의 주전 중견수였던 랜디 윈의 트레이드설이 돌면서 그의 메이저리그 데뷔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시애틀은 그가 가진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4월 22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상대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르며 추신수는 오랜 꿈이던 메이저리그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데뷔 이후 그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제2의 이치로라 칭하기도 했지만 이는 곧 이치로와의 포지션과 타선에서의 역할이 겹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당시 시애틀 외야진에는 제레미 리드, 애덤 존스, 크리스 스넬링 등 유망주들이 포진해 있었고 추신수는 그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1순위도 아니었습니다. 엔트리에는 포함됐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벤치를 지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추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내내 벤치에만 있었다. 열심히 몸을 풀며 출전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트리플 A에서는 방망이감이 좋았기에 차라리 마이너리그에서 실전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다시 트리플 A로 내려가 115경기를 소화하며 OPS 0.813, 홈런 11개, 도루 20개를 기록했고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리면서 본인만의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더 좋아진 타격감으로 돌아온 추신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시애틀 구단은 외야 유망주들이 포화 상태임을 실감했고 그 과정에서 추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합니다. 비록 시애틀에서는 거대한 경쟁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추신수는 마이너리그에서의 꾸준한 성과를 통해 자신이 그저 그런 유망주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팀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2006년 7월 27일 시애틀 메리너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한 건의 트레이드를 발표합니다. 시애틀은 추신수와 현금 그리고 추후 지명 선수 1명을 내주는 조건으로 일루수 벤 브로사드를 영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추신수는 타코마에서 2시즌 연속 뛰어난 성과를 올렸지만 메이저리그에선 중견수 수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하그로브 감독의 신뢰를 잃었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우익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트레이드는 추신수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클리블랜드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신수가 곧바로 메이저리그에 합류해 우익수로 선발 출장할 예정이라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추신수는 단 한 경기만에 완벽히 응답합니다. 이적 후 첫 경기였던 2006년 7월 30일 공교롭게도 상대는 친정팀인 시애틀 메리너스였고 마운드에는 당시 시애틀의 절대적인 에이스 킹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서 있었습니다. 8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첫 두 타석에서 연이어 볼넷을 골라냈고 세 번째 타석에선 97마일 강속구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이 홈런은 이날 경기 유일한 득점이 되었고 팀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당시 3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나온 타격이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0대0이라는 접전에서 빅리그 30번째 타석을 맞이한 신인의 과감한 스윙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경기 후 클리블랜드 공식 인터뷰에서 추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볼에서 스윙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감독님께 감사하다. 보통이라면 기다리라는 사인이 나왔을 상황이었지만 웨지 감독님은 그린라이트를 줬고 나는 홈런을 쳤다. 아마도 감독님은 시애틀 상대로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 같다. 시애틀은 항상 나를 마이너에만 뒀다. 그것이 내겐 상처였고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진짜 내 야구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45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9푼 5리, 출루율 3할 7푼 3리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익수 포지션에서의 확실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7년 시즌은 팔꿈치 부상으로 대부분을 재활에 집중해야 했지만 2008년 마침내 완전체로 돌아온 추신수는 본격적인 첫 주전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총 94경기에 출전해 3, 4호에 웃도는 슬래시 라인을 형성하며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2루타 28개, 홈런 14개를 기록하며 팀의 중심 타선인 3번 타자의 역할을 맡았고 클리블랜드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 추신수는 커리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추추 트레인이라는 별명이 탄생한 시기였죠. 2009년 이전 시즌부터 이어온 뜨거운 타격감을 더 끌어올리며 팀의 중심 타선인 4번 타자로 자리 잡았고 홈런, 타점, 도루, 볼넷, 안타, 출루율, 장타율 등 주요 타격 지표 전 부분에서 클리블랜드 팀 내 1위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에는 2년 연속 3할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하면서 구단 최초의 이름을 새겼고 특히 이 시즌은 전반적으로 투구 타자 경향이 두드러졌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더 뜨거워진 타격감은 아메리칸 리그 MVP 후보로까지 거론되며 리그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같은 해 9월 17일 캔자스 시티 로열스를 상대로 펼친 경기에선 투런 홈런, 말로 홈런, 그리고 솔로 홈런까지 한 경기 3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5타수 4안타, 3홈런 7타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깁니다. 당시 템파베이 레이스의 조메든 감독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한 어깨와 빠른 발을 지닌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이다. 정말 훌륭한 타자이며 아직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다. 이 시기 추신수는 단순한 한국인 메이저리그를 넘어 명실상부한 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성기 시절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2009년 제2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한 추신수는 가장 치열했던 무대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메이저리그의 위용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우승은 놓쳤지만 대한민국 WBC 역사상 최고의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하였고 그 중심에는 추신수가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그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합류합니다. 이용규, 김현수, 이종욱, 김강민과 함께 탄탄한 외야진을 구축했고 병역 혜택이 걸려있던 해당 대회에서 한국은 오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추신수의 활약은 단순한 기여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파괴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압도적인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5경기에서 14타수 8안타, 홈런 3개를 때려냈으며 타율은 무려 5할 7푼 1리, 출루율은 7할 5푼에 달하는 괴물 같은 성적이었고 사실상 대회 MVP급 활약으로 금메달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이렇듯 국가대표로서 보여준 활약은 향후 국제대회에서도 큰 기대를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추신수의 태극마크는 이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속팀의 출전 반대나 몸 상태 등의 이유로 이후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일부 팬들 사이에선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도 일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부상으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2012년에 다시 풀타임을 뛰며 제 모습을 찾았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추신수는 본인에 대한 트레이드설을 마주합니다. FA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클리블랜드는 여전히 장기 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었는데요. 구단은 2008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에 만약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봉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추신수의 에이전트는 악명 높은 스캇 브러스였기 때문에 그 제안에 서명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추신수를 1년 뒤 FA에서 잡을 의지가 없었던 클리블랜드는 마지막 이득을 취하기 위해 2012년 12월에 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 그리고 애리조나의 2개의 연계 트레이드가 발생하며 추신수는 신시내티 레즈로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시내티는 내셔널리그와 중부지구 우승팀으로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97승을 거둔 만큼 당장 우승 전력이 되는 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2012년 기준 제이 브루스, 라이언 루드윅, 브랜든 필립스, 조이 보토로 이루어진 3번에서 6번 타선은 워낙 강했지만 이들에게 찬스를 마련해줄 테이블 세터진은 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FA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013 시즌에 다시 한번 20-20을 달성시키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MLB 최고의 선구안을 자랑했던 팀 동료 조이 보토와 나란히 출루율 1, 2위를 기록하며 빼어날 리드오프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은 추신수는 신시내티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본격적으로 타팀과의 장기 계약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뉴욕 양키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텍사스 레인저스를 비롯한 여러 구단에서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고 한국 시간으로 12월 22일 오전 2시 10분 마침내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총액 1억
$3천만 달러짜리 7년 계약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이는 당시 메이저리그 역사상 27번째 규모이자 외야수 중에선 6위에 달했고 아시아인으로선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한 선수 중 최초로 올스타, 골든글러브, 실버슬러거 등 주요 타이틀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텍사스 레인저스는 추신수를 찾아갈 때 추신수를 처음 메이저리그로 스카우트했던 제임스 콜번 스카우트와 접선하여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보일 정도로 절실함을 표했는데요. 이를 보면 당시 추신수 선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텍사스로 팀을 옮긴 추신수는 주전 좌익수로 출전하며 5월 초까지는 타율과 출루율에서 아메리칸 리그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FA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2014년 4월 성적은 타율 3할 1푼 9리와 출루율 4할 4푼 6리, 장타율은 5할을 기록하며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후 MLB에서 주전의 기회를 얻은 이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진을 기록합니다. 5월, 6월, 7월이 될수록 그의 타격감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차마 보기 힘든 타격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추신수 선수에게 적용되었던 불공평한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그해 존보다 높은 공에 들어온 볼들이 스트라이크 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하이 패스트볼에 대해 예민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2014년 다른 좌타자들과 비교한 스트라이크 콜 모음인데요. 보시면 맥 카펜터와 닉 마카키스의 스트라이크 존과 비교했을 때 한눈에 봐도 추신수의 스트라이크 존 높은 쪽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추신수보다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죠. 다음은 당시 이를 두고 나왔던 김영준 해설위원님의 칼럼입니다. 카펜터의 경우 오심콜이 상당히 일정하며 오심존의 면적도 좁다. 그에 비해 추신수는 다른 주요 좌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오심존을 가지고 있었다. 좌타자 바깥쪽에 대한 콜은 익숙해진 지 오래지만 갑자기 왜 높은 존이 등장했냐는 것이다. 현지 TV 해설은 이미 추존을 언급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침묵과 항의는 둘 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높은 공을 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 스트라이크 존을 재설정하거나 타격폼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 해설위원님의 말처럼 현지에서도 이 상황에 주목했고 4월 12일 경기에선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한 경기 5개의 삼진을 당했으며 6월이 들어서는 아쉬운 볼 판정에 있어서 심판의 이전 같지 않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등 다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홈구장의 적응 실패, 발목 부상과 팀 사정으로 인한 타선 변경, 고액 연봉에 대한 부담감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8월 25일에는 팔꿈치 수술까지 받으면서 텍사스 첫 해부터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해부터 먹튀 논란을 가져왔던 추신수는 매 시즌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왔지만 2015 시즌 전에는 미국에 머물며 도끼를 머금은 시즌 준비를 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두 번째 시즌은 시작부터 힘들었습니다. 작년 시즌에 대한 비판이 남아있었고 홈팬들의 마음은 기대보다는 의심과 야유로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시즌 초반 작년과 같은 타격감 부진에 휩싸였지만 5월부터 시동을 걸었으며 7월 22일 아시아인 최초 사이클링 히트를 쳐내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최종 기록은 149경기 출전, 홈런 22개로 본인의 역할을 해냈고 좌익수였던 작년과 달리 우익수로 복귀하며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햄스트링 통증이 따라다녀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지만 2017년부터 2019년 풀시즌을 치르며 20개 이상의 홈런과 0.8을 웃도는 OPS로 꾸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느덧 30 후반의 나이가 된 추신수 선수는 2020년 9월 27일 텍사스와의 이별을 마주합니다. 당시 몸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 타석을 위해 라인업에 들어섰고 타석에선 추신수는 마지막까지 출루를 하기 위해 기습 번트를 하였죠. 그 결과 전력이 담긴 질주로 세이브 판정을 받았으나 발목을 접지르면서 결국 교체되었지만 이 모습은 그동안의 빅리그에서의 추추 트레인을 하나의 타석에 담아내듯 팬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팀원 한 명 한 명과의 포옹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렇게 추신수의 빅리그는 메이저리그 통산 1652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7푼 5리, 출루율 3할 7푼 7리, 1671안타, 218홈런, 157도루라는 기록을 남기며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SK 와이번스가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인수한 신세계 그룹은 구단을 SSG 랜더스로 변경하며 추신수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추신수는 구단 선수들과의 상견례에서 좋은 경험을 쌓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팀에서 모든 선수들과 한마음이 되어 이기려고 왔다. 꼭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즌에 들어선 추신수는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하면서 최종 4할이 넘는 출루율과 4할 중반의 장타율로 높은 OPS를 기록했고 당시 한국 나이 40살의 나이로 20-20을 달성을 하며 추추 트레인이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빛내면서 작년 9위였던 팀 순위를 6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듬해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맞다는 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펼쳐집니다. 시즌 시작 전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으며 시즌 초에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부터 페이스를 찾았고 최종 15-15를 달성하면서 팀이 정규 시즌 1위를 하는데 보탰습니다.
있었습니다. 특히 도루에서는 31개를 기록한 후배 최지훈에 이어 팀 내 도루 2위를 기록했고, 도루 개수 상위 20명 중에서 35세 이상 선수는 추신수가 유일할 정도로 늙지 않는 신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마주한 추신수는 시리즈 정경기에서 안타를 쳐내며 개인의 야구 역사를 통틀어 2000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 이후 무려 22년 만에 챔피언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승 당시 인터뷰입니다. 한국에 올 때 우승한다는 생각을 하고 왔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우승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느끼는 기쁨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쉽게 이긴 경기가 없고 항상 어렵게 승리하다 보니 기쁨이 더 큰 것 같다. MLB와 다른 무대지만 월드시리즈 우승도 이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라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오랜 염원이던 우승을 이뤄낸 2022년, 그 해를 끝으로 추신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하려 했습니다. 현역 은퇴를 결심하고 구단의 뜻을 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직은 추신수 선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죠. 당시 그의 나이는 40이 넘었고 많은 이들이 이젠 떠나도 될 때라고 생각했지만 추신수는 가족과 긴 시간 상의 끝에 구단 요청에 응하며 2024년까지 2년간 마지막 열정을 쏟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KBO 최고령 타자 출장, 최고령 안타, 2루타, 타점, 득점, 3루타, 볼넷, 홈런, 도루, 숱한 최고령 기록을 하나하나 갈아치우며 야구에 대한 그의 사랑과 책임감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추신수는 그렇게 KBO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까지 유니폼을 입은 타자로 그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그날 경기를 끝으로 프로 데뷔 이후 24년간 쉼없이 달려온 추추 트레인의 긴 여정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스쳐간 야구 인생 속에서 추신수라는 이름은 언제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타자로서는 선구자의 역할을 했으며 추신수 선수가 남긴 기록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숫자보다도 더 빛난 것은 끝까지 팀을 생각하고 승리와 우승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질주였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배틀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누구보다 야구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